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 발달과 가족,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는 것인데요. 당연히 지금은 과거와 달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편입니다. 여성은 여성의 역할을, 남성은 남성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성고정관념이 사라지고 가사노동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도 서로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성평등한 부부관계는 왜 중요할까요? 자녀에게 있어서 부부는 인생에 대한 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보고 성 역할의식이라거나 직업의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 또한 좋아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균형 있는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가족 구성원의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가족은 모두가 성별에 관계없이 가족의 일을 함께 해 나가는 노력이 가장 먼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이 집안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함께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나 가족 규칙 등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원들끼리 함께 집안일을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통해서 가족의 유대감을 높이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객관적인 가사노동 상황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할 부담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가족원의 역할 가중 문제를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가족 내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문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했지만 내재되어 있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한번 찾아보시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원인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당연히 아주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안을 탐색하시고 각 방법은 나와 가족,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서 그 대안을 선택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고 직접 실천해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실천 과정을 통해서 과연 최선의 행동 일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프로젝트 학습 시작해 볼까요? 주말에는 제가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청소라든가 이제 설거지 같은 것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나이 먹어서는 이제 남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도와주는 편이죠. 가정이 어머님께서 더 많이 하죠. 그거 당연하죠. 예, 가사 분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성분들 얘기 다 들으셨는데 어제 한국 남성들의 가사 분담률이 세계적으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 하루 종일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기사마다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다고 하는데요. 무슨 소리냐, 그 정도는 아니다 하는 남자분들의 항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내용을 짚어볼 텐데 글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김필기 기자, 조사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예, 통계청에서 이 매년 한국의 사회 동향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요. 예. 이 중에 가족 내 역할 분담이라는 내용이 이제 다시 보도가 되면서 화제가 된 겁니다. 예.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집에서 식사 준비를 주로 누가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부부가 공평하게 한다라고 답한 비율은 한국이 9.3%였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30%가 넘는 노르웨이 같이 북유럽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수치고요. 예. 일본, 대만에 이어 뒤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우리가 대만하고 일본보다 낫나요?
예, 그 조금 나은 편으로 그런가요? 이제 나왔습니다. 거의 뭐 대동소이하긴 합니다만은. 예. 다른 질문이 또 있는데요. 예. 세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부부가 공평하게 하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한국은 그렇다라는 대답이 8.8%. 그래도 20% 수준인 영국, 스웨덴에 비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큰 편입니다. 예. 또 이 아픈 가족이 집안에 아픈 가족이 있을 경우 누가 주로 돌보느냐라는 질문에서도요. 둘이 공평하게 한다라는 대답은 한국의 경우 31%. 역시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이건 가사일보단 그래도 낫군요. 예, 예. 숫자 자체는 나은 편이지만 어쨌든 순위는 또 그렇습니다. 그 예. 밖에 장복이나 집안 청소 같은 항목도 있었는데 역시 한국은 모두 하위권이었습니다. 예. 아무튼 어저께 뜨거웠던 것이 여기에 이제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들 반론들을 하시던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사마다 거의 뭐 천 몇백 개씩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요. 예. 일단 너무 감정적인 것은 좀 빼고 몇 가지를 좀 추려와 봤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면은요. 어제도 남자인 내가 설거지를 하고 출근했다. 밥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고 분리수거나 청소도 내가 한다. 뭐 이런 반응이 많았고요. 예. 또 그리고 북유럽과 비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북유럽 여성들의 사회 진출 비율도 함께 따져봐야지 이런 내용을 그런 거 따져보지 않고 그냥 기사화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항변도 있었습니다. 예. 예. 좀 마지막 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쪽에 지금 맞벌이율이 더 높을 테니까 그래서 가사 분담률도 좀 높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거 직접 비교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맞벌이 비율이요. 선진국에 비해서 분명히 낮은 게 맞습니다. 예. 높지 않았는데요. 핀란드나 영국 또 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맞벌이 비율이 60%를 넘습니다. 예. OECD 평균만 해도 57%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맞벌이 비율은 43% 정도니까요. 이 대목에서 가사 분담률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셈인 거죠. 예,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또 맞벌이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예. 좀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가사 분담률도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로 젊은 남편들이 어저께 많이 흥분했던 거 아닐까요, 혹시? 사실 뭐 저도 흥분까지는 안 해도 저도 이제 그 결과를 납득하기 힘든 남성 중에 그런가요? 하나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아마 20대 이상의 모든 부부, 그러니까 50대 부부, 60대 부부까지 모두 다 합쳐서 저런 결과가 나온 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자료를 뒤져서 연령별 통계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자, 그랬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어떤 예. 내용이었냐면요. 원래 집안 청소를 남녀 공평하게 한다는 비율 19.7%로요. 필리핀, 멕시코 다음으로 이 하위권이었었는데요. 그건 평균 수치였고 한국 30대 부부의 경우에는 19.8%. 그러니까 평균과 30대가 별로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또 식사 준비 면에서도 봤는데요. 식사 준비 공평하게 한다라는 30대 부부 9.5%였어요. 역시 평균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세탁 같은 경우에는요. 세탁을 공평하게 같이 한다라는 30대 부부 6.3%밖에 안 돼서요.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대, 50대, 심지어 60대 부부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예. 그 젊은 친구들이 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까 처음에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좀 든 남자들은 이제 퇴직도 하고 예. 집에 있어서 더 잘 도와준다. 그 말씀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조사 카테고리가 뭐 청소나 세탁 뭐 이런 부분이니까 또 그런 걸 수도 있을 텐데 뭐 예. 제 개인적으로는 왜 설거지가 항목이 없을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 많이 합니까? 예, 뭐 보통 이제 분담을 해서 뭐 음식을 한 명이 하면 나머지는 설거지를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예. 또 이제 주변에 물어보면 많이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본인이 설거지 잘한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사를 진행을 했던 전문가에게도 좀 물어봤는데요. 이 사회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만큼 국가별 비교를 가지고 이제 모든 거를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원인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었습니다. 예, 직접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예. 문화는 바뀌었는데 행동은 문화만큼 많이 안 바뀌어요. 젊은이들은 요즘은 좀 다르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문화에 바뀐 거예요. 문화에 비해서 행동이 늦게 바뀌어서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안 바뀐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많은 남성들이 가사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몸은 그렇게 생각만큼 안 따라주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이 또 다른 통계청 조사가 있었는데요. 예.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응답이요. 2008년에는 32% 수준이었던 게 점점 올라서 지난해에 절반 가까운 47.5%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실제 공평하게 가사 분담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16.4%만 그렇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이 정말로 가사 분담 확실히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억울한 일이겠지만 이 내가 가사를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분담한다는 개념으로 전환을 해야지 아마도 이런 생각과 실제가의 괴리감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제 많은 분들이 비록 흥분을 하셨으나 오늘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어제 통계는 맞는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예. 예. 팩트 체커 김필규 기자. 빨리 가서 설거지 하셔야죠. 수고했습니다.